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근해인 청천백을의 발케 정신으로 창조한 발케 문명인 신선도로서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46회 주제는 단군조선 가림토와 문입니다. 바로 앞서서 세종대왕의 역사적인 훈민정음 창제가 단군조선 가륵단군 때 삼랑 을보륵을 통해서 창조한 정음 38자 거기에서 나와서 재창제한 것이고, 새로운 글자의 조합이나 소리, 사용 이런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냥 창제라고 해도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과 그 후의 일을 살펴보고 단군조선의 문예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25년 1443년 12월 30일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석가세존의 그런 일대기인 석보상절과 그 진리를 말한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그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시조선을 창립하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용비어천가 이런 거를 훈민정음으로 그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실록의 한 부분인 세종실록이나 또는 훈민정음 반포를 적극 반대한 최만리의 상소문 등을 보면은 언문,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죠. 언문은 세 글자가 아니고 자방고전, 옛 글자를 모방해서 지었으며 우리 이 전조선에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에 있던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국보급 사서인 환단고기의 단군세기, 고성리 시인 행촌 이암 선생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대야발이 쓴 단기 고사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행촌 이암이라고 공민왕 때 시중을 지내신 분인데, 이 고성리 씨는 민족 자주정신이 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를 썼을 뿐 아니라 그 손자인 이원이라는 분이 세종대왕과 연결하는 일을 했고, 그 또 손자인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써서 우리의 오래된 역사를 전했고, 그 다음에 근세에 이르러서도 우리 역사를 전하면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이기 선생이라든지, 또 이하, 또는 이유립 선생, 이런 분들
그 환단록이와 관련된 민족 자주서를 가문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런 우리 민족이 감사해야 할 가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군세기와 그 세종을 연결하는 이원이라는 분은 유명한 포원 정몽주 선생의 문인이었고 자주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표양 부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조 판서를 지내서 여러 가지 역사와 예와 음악 이런 것에 아주 능했고 좌의정과 우의정도 세종대왕 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후 단군사당이 없었는데 800년 만에 이 이원 재상이 세종대왕에게 얘기해서 세종 7년 평양에 처음으로 단군사당을 건립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조선왕조는 아시다시피 억불숭유 정책하고 4대 모화 정책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 자주정신을 살리게 된 것은 세종대왕의 그런 자주정신과 함께 이 이원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자주정신과 애국심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단군세기를 세종대왕께 보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종 7년에 단군사당을 건축하고 그 이어서 세종대왕이 국민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민정음 28자를 제정 반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한글 창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세종대왕이 첫째지만 다음에는 김수성, 김수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다 집현전 학자를 지냈는데 특히 김수성 선생은 일찍 출가를 해서 신미대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분이 우리 천부경도 잘 알고 또 그 위에 스승의 스승이신 인도인 지공스님의 맥을 이어서 산스크리트도 잘 알고 또 주역도 잘 알고 우리 역사도 잘 알고 그래서 제일 많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시호를 드렸는데 선교정 도청석 밀전정법 비운 쌍운 우국 2세 그 다음에 원흉무의 해갑존자라서 우국 2세 나라를 돕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이런 문구가 불교용 용어가 아니면서도 시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나 수양대군 세조가 얼마나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음 관련해 가서는 정인지와 신숙주가 요동에 유배와 있는 음운학자 황찬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13회나 예방해서 배워왔고 그 다음에 그런 유학자들의 반대 분위기 있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서 세자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 다음에 왕후인 내불당을 주로 많이 활용하신 소현왕후 그 다음에 정의공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글 훈민정음 창제에 많은 공헌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단군조선 19세 공호서 단군 3년에 단군 을보르 때 삼남이 창제한 가륵단군 때죠.
을보르기 창제한 가림토 또는 가림다 또는 가림 땅끝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 대해서 그러한 글방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학습하게 겠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에 관련 사항을 보면은 한글 원형인 가림토는 단군 조선의 강역이었던 일본에도 전해져서 신대 문자인 아비류 문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 대마도 역사 민속 자료관과 일본의 국조신인 천조대신을 모신 이세신궁에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자모와 많이 비슷합니다. 일본의 오양이라는 학자도 단군조선의 가림토가 일본에도 보급되어 아비류 문자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밖에 가림토 문자는 서인도 해변에 가까운 구자라트주의 글자와 비슷하고, 또 2300년 지은 스리랑카 캔디시 부근의 폐업경사라는 절 바위에도 사찰 없이 쓴 것으로 보이는 가림토 문자와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남미의 볼리비아 글자도 가림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가고지마 노보루라는 사람도 가림토 문자가 우리나라나 또 해남도의 계문자와 같고 오르메가의 신성문자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많이 미친 것이죠. 제가 하나되는 한국사를 출간한 뒤 옛 한글인 가림토에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 중 몇 개를 들고 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야사학자인 김인배 문배 형제는 1994년 12월 19일 일본 구주 궁기현에 있는 마토노 신사의 사계 비석에 가림토 문자가 섞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도 공표했습니다. 비석에는 뭐, 잉 이런 거로 너, 시, 디, 니, 디 이렇게 되는데, 일본어로 메우치 니시오이 치네무 시바스키 치니치 다테마스루로서 서방 정토 향해 영면했으므로 극락왕생을 축원하며 삼나무 땅의 영혼을 봉안하노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경상대의 정도화 교수는 1994년 12월 26일 만주 지역에서 서울대 이상백 교수가 1930년대 탁본한 높이 2m, 너비 32cm 크기의 자료, 가림토 문자에 시옷, 지읒, 이응, 삼각 등이 같은데, 자신이 1988년 경북 경산군 와천면 강학동 속칭 큰바위골에서 탁본한 가로 7m, 세로 5m의 자료 등이 일치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어학자들은 한민족 시조 문자로서 신지 문자가 있었는데, 녹도문이라고 해서 사슴 발자국 문자죠. 그것이 발전하여 관련되어 가지고 가림토가 되었고,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에 계승됐다는 민족어 발전 3단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민족 고대 글자로는 신시 글자, 왕문 글자, 사막내문 글자 등이 있다고 하고, 태백산, 흑룡강, 청구 등지에서 널리 썼다고 학자들이 인용했으며,
북한의 영변지에는 니을, 의, 엑스 등 신지 글자 16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학문이나 문학 또는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에 관한 사료가 많이 전해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많은 그 높은 수준의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륵당군 3년에는 신지 고결에게 명하여 최초의 역사인 배달유기를 편숙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울당군 13년에는 그 천문대인 감성관에게 혼천기를 만들게 하여 천도와 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에는 또 태음력과 태양력으로 추정되는 달력이 일찍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해 문명이, 단군 조선 문명이 얼마나 세계에 앞서 나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단군 12년 신지귀기가 7회력과 구정도를 만들어 바쳤는데 이것이 결국은 태음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모소 단군 54년 지리수기, 달과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태양력으로 수정이 되는데 주천력과 8개 상중론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단군조선은 훌륭한 문학 작품이 있었는데 신지가 시적 표현으로 저술한 그 신지비사가 조선시대까지 전해졌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단곡이나 규원사에 의하면은 2세 부르당군 초기에 신시일의 국중대회에서 제전할 때 일제히 노래 부르며 덕을 기리고 화합하는데 그때 그 노래 음악이 어아갑니다. 어아 지악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아는 사람이 기뻐서 노래를 하는 것인데 그 밖에 또 공무도화가, 애환가, 도리가, 천단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아가는 어아와 우리 대도신 크시는 덕 배달나라 우리들이 백백천천 잊지 마세. 어아와 착한 마음 활이 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니 우리들 백백천천 활줄같이 착한 마음 곧은 살로 동심이네. 어아와 우리들 백백천천 큰 활로 관역들어 착한 마음 끓는 물은 한 덩이 눈의 악한 마음 녹이네. 어아와 우리들 백백천천 활같이 굳은 마음 배달나라 광명이네. 백백천천 지내도록 높은 언덕 우리 대도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군조선 시대의 말로 가림토와 관련돼서 읽어보면 어아와 나리 한백엄 감이고이 배달나라 나리다모 골잘러나 도가오쇼 어아와 참아 무가하리다시 거마무니 설대나라 나리 골잘다모 한라두리 온차무 구설하니 미무 온다. 어아와 나리 골잘다모 한라하니 물이 설대 마부리야 디미온디 참아무니 하니 유모 거머무다. 어아와 나리 골절다모 한라 고비 온다무 배달나라 다리야서 골잘려나 가미고이 나리 한백엄 이런 것이 단군조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진나라 체표가 편찬한 고음주에는 단군조선의 광리자고의 부인 여옥이 지은 공후인 공무도화가가 전해옵니다. 니마 가람 건너지 마소. 님은 그의 건너시네. 물에 들어 돌아가시니 니마 어이하리. 이것은 어느 날 새벽 광리자고가 강가에 나갔다가 머리 흰 노인이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물 속에 뛰어들어 죽자 그 아내가 공울을 타며 슬피 울다가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실을 광리자고가 그의 아내 여옥에게 말하자 여옥은 노부의 비극적 운명을 공울을 타며 자기의 감정으로 내려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단군조선 시대에는 국중대회나 천제를 지낼 때 등에 많은 백성들이 한데 올려 영가무도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잘했다고 합니다. 한단곡이 사막만경 번기에는 풍백은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서 들고 나가고 우산은 연구하며 환무하고 운산은 백검으로 천황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두레나 강강수월래나 전 아리랑 노래나 아리랑 춤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쌓여서 오늘의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런 가수가 세계를 주름잡는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워낙 영가무도를 잘하는 백성이었죠. 다음에는 위나단군 28년에는 구한의 제한이 연고탑에 모여 섬진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환인환흥 왕검을 모셨으며 닷새 동안 백성과 더불어 연회를 베풀고 불을 밝혀 밤을 지새며 경을 외우고 경은 천부경, 삼위신고, 삼전경이죠. 마당 밟기를 하면서 횃불을 들고 환물을 추면서 애환가를 불렀다 합니다. 애환가, 이때 애환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보통 진달래꽃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백제가곡에는 선유화가 있는데 여기서 그 애환가를 보면은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있네, 산에는 꽃이 피네, 지난해 만그루 심고 올해 또 만그루 심었지, 불암산에 봄이 오면 온 산엔 붉은 빛, 천신을 숨기고 태평을 즐긴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하나는 천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단군 조선시대에 한자에 토를 붙여 쓴 이두문으로 시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천단가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한자에 이두문이 겹쳐 있습니다. 정성으로 천단을 세우고 36개 축수하세 황혼을 축수하며 만만세로다. 만민을 돌아보며 풍년을 즐거워하도다. 이러한 이두법은 나중에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노래와 함께 그래서 일본의 가명 지금 가다카나나 히라카나 같은 것이 이런 우리의 이두문자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세 고우르문 단군 병호 원년에는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으므로 만 백성이
한강하는 것은 기뻐서 평안을 누리면서 도리가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도리가는 도리천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 제석천왕이 있는 그런 노래인데, 하늘에는 아침 해가 밝은 빛을 비추네. 나라에는 성인이 있어 덕교를 널리 펴네. 큰음 나라 우리 배달 성조, 많고 많은 사람 까탈 정치 못 보았네. 밝고 밝은 노래 속에 오래도록 태평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군조선 시대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정치를 잘해서 까탈 정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까탈 정치가 많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순화하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령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46회는 단군조선 가림토와 문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